저는 5주차 강의를 맡은 양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지영 쌤도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분이라도 계시니까 훨씬 더 좀 이렇게 온기가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오늘 5번째 저희 마지막 이제 강의인데요.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고민, 아까 또 우리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그런 일종의 주민자치 현장에 직접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시민들이 이런 모니터 활동을 하는 것, 또 이런 의회 모니터링에 우리가 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니까 사실은 뭐 행정 공무원이든 또 의회의 그런 의원들, 입법 의원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하면 다들 다들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다들 바쁘고 분주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이런 관심을 갖고 또 모니터링에 대한 고민을 하는지, 우리 진영 쌤은 어떤 그런 고민,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여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동네에 관심이 많아서 주민자치에 하고 있긴 하지만은 동네 외적으로 이제 마포구는 워낙 크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거의 마포 1년 예산도 1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네네네. 어떻게 쓰이는지를 일반 그냥 동네 주민으로서는 잘 모르거든요.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이슈가 알고 싶다라고 이제 단순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약간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의 앞에서 아마 강의들이 실제로 이제 구의원했던 분의 아마 경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좀 더 우리가 굳이 왜 이런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더 철학적인 좀 성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혹시 읽어주실래요, 지영 쌤? 여기. 도시 공동체의 모든 시민은 임기가 없는 정치가이며 정치가는 임기가 있는 시민이다. 시민이자 정치가로서의 삶은 도시 공동체를 형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기 목, 자기 책임이다. 공동의 목, 공동 책임이다. 네, 여기서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말하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혹시 이해하셨어요? 일단 이 말에 대해서는 일단 이해가 되는지 또 공감이 되는지 어떠세요? 공감은 되는데요. 도시 공동체의 모든 공동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드는데, 사실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선출된 소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잘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의회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우리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제대로 예산 쓰는지 한번 보자라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갖고 있는 저의 이해는, 공무원은 직업일 수 있지만, 의사는 직업일 수 있고, 변호사는 직업일 수 있지만 정치가는 직업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시민이라는 것은 임기가 없는 정치가이고, 내가 의원을 한다는, 정치가를 한다는 것은 임기가 있는 시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민과 정치가의 그 순환적 관계를 생각하면 사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안에서는, 가족 관계에서는 부모님에게는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밖에 나가면 또 누군가에게는 선생님이 되고, 그러면 당신은 자녀냐 선생이냐 물어보는 자체가 우스운 거죠. 그 관계 속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어떤 그 관계 속에서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그는 임기를 갖고 하는, 그러나 또 내 다른 삶에서는 또 임기가 없는 그런 정치인. 그래서 저도 제가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여당, 야당의 다음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는지, 또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4차 산업시대에 과연 기본소득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그 제도의 타당성을 공감하더라도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건 제가 바로 뭐예요? 임기 없는 정치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나라에
행정이나 정치의 운영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직업적인 정치를 할 계획도 없고요. 청와대에 가서 뭐 일할 계획도 전혀 없어요. 사실 저는 아마 불러도 저는 거절할 것 같아요. 제 삶이 더 좋고 행복하니까. 그러나 제가 그런 관심을 갖는 건 저는 제가 이런 어떤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지금 아이가 이제 뭐 95년생 소위 말하는 MZ 세대인데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공부하고 막 할 때 주로 이제 사실은 아내가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많이 돌보고 또 학교도 가고 했습니다만 제가 어느 날 문득 아이의 뭐 공부에 대해서 또 학교 생활에 제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면 아이나 아내가 엄마가 당신은 아빠인데 왜 아이 교육에 관심 갖냐고 딱 거절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느낌이. 그건 당연히 내가 관심을 갖는 거죠.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예를 들면 엄마가 아내가 그 아이의 교육을 케어하고 돌봤다 할지라도 아빠인 제가 어느 날 요즘 학교 생활 어떠니 혹시 아빠가 뭐 도와줄 거 없니라고 물음을 건네는 것, 대화를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것처럼 아니 당신도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그렇게 의회 모니터까지 하고 관심 갖습니까 할 때 아니 그 마포구 일주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게 당신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할 때 지금 그런 논리예요. 아니 내가 평상시에는 공무원들과 의원들에게 맡겨놨죠. 어느 날 문득 정말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있나 학교 생활 어려움이 없나 관심 갖는 건 즉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물론 진영쌤이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매주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우리 마포구 우정 참여하는 건 되게 훌륭하고 그런 어떤 선택과 성실함은 높이 평가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그 또한 이제 이 아까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어떤 이런 이야기의 맥락에서 그러니까 정치가로 호명되던 시민으로 있던 제가 뭐 일개 시민인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잘못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맥락에서 키게로라고 하는 또 로마의 철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시 그거는 좀 더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지영쌤? 우리 로마의 시민은 나라를 위해 수행하는 역할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가 동등한 동료 시민. 어때 이 말은 이해가 되시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대기업의 어떤 뭐 임원들이 아니면 뭐 아파트를 100채를 가진 그런 백화점의 VIP 고객들이 막 자기의 갖고 있는 자본 권력이나 화폐 권력으로 갑질을 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걸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고요. 뭐 그건 오케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거는 그들의 자유를 우리가 그냥 놔둘 수 있지만 적어도 정치가들이 자기의 어떤 정치 권력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갑질을 하거나 내가 국회의원이고 내가 시의원이고 내가 시장인데 내가 구청장인데라고 하면서 뭔가 권력을 행사한다고 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죠. 당신이 뭔데? 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면 우리 진영쌤이 의회 가가지고 의원들의 어떤 발언을 보면서 그게 우리 마포구 주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당신이 하는 당신의 사업을 위한 특수 이해관계인지 질문했을 때 그 의원이 진영쌤한테 아니 당신이 뭔데 뭐 10이야? 내가 여기 구의원이야 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뭔가 또 얘기를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학습과 철학 이런 개념들 민주주의가 뭘 말하는지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뭐 우리가 같이 막 싸우자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담대하게 또 절제된 품격 있는 대화를 하겠죠. 당신은 임기를 가진 시민이고 나는 임기가 없는 정치가로 우리는 같이 동료 시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료 시민의 말은 그냥 우리 그런 정치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회에서 역할을 하던 총리 역할을 하던 시민으로 있다. 우리 같이 역할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한 동료 시민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인간의 존엄 우리가 호모 디그니타스 존엄한 인간이라는 개념 아마 뭐 특히 우리 진영쌤은 이제 또 하신 역할과 관련해서 더 쉽게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호모 디그니타스 존엄한 인간이 존엄하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헌법 10조에 이제 인간의 존엄이 있는데 혹시 우리 진영쌤은 이 존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혹시 정의를 아세요?
사실은 이 우리가 존엄한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고 또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하고 일반적인 것에서 오히려 그런 존엄이 뭐냐는 혹시 물음자 사실 약간은 좀 우스울 수도 있고 낯설 약간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당황스럽다는 건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아니 그 당연한 걸 왜 물어봐 이런 것 같아요. 마치 물은 어떤 원소로 되어 있죠? H2O. 수소랑 산소가 결합된 게 물이지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런 질문처럼 약간은 이제 당황스러운데 그런데요. 이 존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가 지금 선생님 되게 아주 재밌어요. 여기 화면 보시면 위에 두 줄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표준 국어 대사전에 정리되어져 있는 존엄의 정의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인물이나 지위 등이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예. 이 존엄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감히 범할 수 없음. 물론 이제 우리가 신의 존엄을 얘기할 때는 직관적으로 그렇지 신은 내가 감히 범할 수 없지라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20세기 이후에 우리 인류는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해 왔고 그것을 그냥 하나의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법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하는데 독일은 헌법 1조에 인간의 존엄을 명시하고 있을 정도로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결국은 이게 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인간은 내가 어떤 정치 권력이든 행정 권력이든 자본 권력이든 어떤 권력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거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감히 범할 수 없는 우리는 존엄한 인간이다. 그건 받아들이시죠? 진영쌤, 우리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 우리가 호모 디그니타스, 우리가 존엄한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에요, 아니면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이 존엄한 인간이라는 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이 텀블러를 들고 있다는 거는 이건 뭐 무겁다 이걸로 할게요.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믿음이에요?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팩트, 사실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심지어는 보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즉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양세진이 마이크를 들고 있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팩트, 사실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존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내가 지금 현재 양세진 씨 무슨 우리가 인간이 존엄하다고 합니까? 의회 가서 그렇게 공무원들이 우리 무시하고 의원들이 무시하는데 우리가 무슨 존엄합니까라고 할 때 마치 그런 거예요. 마이크를 들고 있는 게 안 보인다고 해서 양세진 마이크 없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그런 실존적 삶에서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내가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사실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존엄한 인간이라는 건 팩트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죠. 이 사실과 아까 말했던 그래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임기를 갖고 정치를 하던 임기 없이 그냥 시민의 삶을 살던 이 둘의 사이는 어떤 위계적인 관계나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다 동등한 존엄한 존재로서 동료 시민이라는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제 좀 이게 잘 연결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이자 정치가이고 정치가이자 시민이고 그래서 우리가 역할의 차이는 다르지만 동료 시민이라는 것이 우리가 존엄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의 근거에서 여기에 뿌리를 내리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존엄한 존재인데 요거 설명하고 요거 이제 시민권리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존엄한 존재라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감히 범할 수 없는 존엄한 존재이면서 또 민주주의는 우리 시민이 그런 존엄한 인간이 그런 파워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권자를 얘기하는데 한번 또 우리 한번 읽어주실래요? 오늘 우리 지현 선생님 혼자 오셔가지고 좀 많이 좀 제가 이렇게 괴롭혀드리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감히 범할 수 없는 존엄한 진영쌤을 제가 막 시키는데 어떤 진행상에 대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 일의 자기성을 상징했던 너 자신을 알라는 본래적인 나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의식의 맥락을 넘어
자기 자신이 존엄한 주권적 주체임을 알라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적 권력의 주체로서 존엄한 주권적 주체되기가 곧 본래적인 자기 자신되기라는 것이다. 주권 없인 자기 성도. 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너 자신을 알려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정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정말 암기했고 이해하고 있는 문구인데,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지? 라고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 속에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주권 없인 자기성도 없다. 아, 내가 누구지? 야, 너 자신 좀 알아. 너 주제 좀 파악해봐. 네가 무슨 주제인데 그 의회 가가지고 의원들 활동 모니터링하고, 그 구 예산 1조나 되는 돈, 너 재산 1억도 안 되면서 1조나 되는 그 구 예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 한다는 거야. 네 주제나 파악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 위축이 되죠. 그래, 내가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정말 내 재산은 몇 억도 안 되는데 1조가 되는 그 구 예산에 내가 관심 갖는 건 좀 말도 안 되지. 그래, 그냥 내 삶에 돌보다 보통 이렇게 위축이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뭐예요? 착각한다는 거죠. 자, 주권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주권자라는 말의 의미가,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있잖아요. 대한민국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진영쌤에게 있고, 마포구의회의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진영쌤에게. 물론 여기서의 이 주권의 의미가 나 한 사람을 말하는 건 물론 아니죠. 그 주권의 의미는 이제 복수성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다수가 함께 우리가 이제 협력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이 광화문에서 대통령 탄핵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2016년 가을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그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주권자이지만 그 주권적 힘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그 주권자들의 복수성, 다수가 함께,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그런 시민 다중에 의한 이제 힘이라고 될 수 있는데, 자, 그럼 지금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된 게 뭐예요?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주권적 주체이라는 것과 우리가 존엄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존엄한 주권적 우리가 주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일상을 살기도 버겁고, 저도 우리 진영쌤도 또 이 강의에 지금 참여하는 우리 많은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내가 먹고 살만하고 형편이 되어서 이런 의회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존엄한 주권적 주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자, 제가 아이의 아빠로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만 아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나요? 제가 뭔가 실업자가 아니고 제가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엄청난 돈을 벌어야만 제가 제 아들에 대한, 제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말을 할 권리가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저에 대해서 항상 관심 갖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걸 존중하고 경청하잖아요. 저는 박사까지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부모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것으로 제가 감히 범할 수 없는 존재고, 또 제 삶에 대해서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함부로하면 제가 반발하겠습니다만, 그런 관계에서 저는 우리가 이 민주시민이라는 것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손으로 선출한 시장이든 구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뭐예요? 그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다? 주인이다. 우리는 언제나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는 건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 아니 양세인 씨 삶이나 잘 돌봐. 뭐 이렇게 오지랖 그런 남의 일에 관심 갖고 이렇게 선거로 뽑아놨으면 알아서 할 텐데 그걸 뭘 이렇게 관심 갖고, 또 양세인 재산은 몇 억도 안 되면서 1조나 되는 구의회 예산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게 그럴 자격이나 있냐라고 누가 시비 건다면 저는 당당히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전문성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존엄한 주권적 주체라는 그 하나의 사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나는
관심이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민 권력이 더 뿌리가 되고 토대가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행정 권력도 정치 권력도 그러니까 자본 권력은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뭐라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대기업의 유통회사에서 노동자들이 택배 우리 기사들이 날마다 과로로 죽어가고 정말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쳐도 저는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거기에 분노하지만 제가 뭔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남의 집 문제니까. 그거는 남의 집에 가고 막 소리 내면 그건 경찰서에 신고되잖아. 근데 우리 가족에 대한 문제는 내가 얘기할 수 있잖아.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행정 권력과 정치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말할 뭐가 있다? 자격과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왜 의회의 활동과 이런 구 예산에 관심을 갖는가에 대해서 단순한 시민의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용어 개념보다는 조금 저는 더 결이 다르게 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어떤 토대라고 그럴까요? 그런 상황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일단 여기까지 우리 진영 쌤 좀 정리가 돼요? 이제 조금 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제 뭔가 목소리를 내고 뭐 공무원들이나 누구 의원들이 막 당신이 뭔데 이러냐고 막 따지고 항의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런 것이 감히 범할 수 없는 존엄한 존재로서 또 이 권력의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건요. 아까 우리가 주권 얘기하면서 이제 이 용어를 설명 안 드렸는데 보시면 여기 주권의 우리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의 이 주권이 원래 이제 그리스어로 크라토스라고 하는 이게 데모크라토스잖아요. 그리고 권력은 아르케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개념의 차이를 봐야 돼요. 자, 이 주권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죠. 우리 진영쌤과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주체는 누구예요? 이 권력은 구청장이나 구의원들, 우리로부터 위임, 아까 말한 이 뿌리에 기대어서 가지가 뻗어 있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뻗어 있는 가지와 열매가 그게 이제 그 행정 권력, 정치 권력으로서의 이 권력이 되는데 이게 이 용어가 차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우리가 당당하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데모크라토스 했지만 우리 이 시민 다중이 존엄한 주권적 주체가 절대 권력의 주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크라토스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 쿠어바디스. 혹시 이 단어 아세요? 퀴리오스 주여. 쿠어바 어디로 가시나니까? 퀴리오스 주여. 우리가 종교적으로 성서에서 퀴리오스 주여라고 할 때 그 신 주님을 말하는 퀴리오스가 이게 크라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내가 크라토스의 주체라는 말은 그런 엄청난 절대적인 힘의 주인이라는 같은 용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기독교의 어떤 신학적 체계는 바로 이 그리스의 철학적 용어로부터 100% 빌어 쓰고 있고 이제 갖다 쓰면서 의미를 이제 전용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크라토스라는 게 그 주권자라는 힘의 의미가 그런 거고 거기서 파생된 게 아까 보였던 아르케 여기서 나온 게 거버넌스.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요. 미국의 주지사를 영어로 혹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거버너라고 해요. 거버너의 의미는 거버넌스를 하는 사람, 그렇죠?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아르콘이 이게 거버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르케는 어떤 관계예요? 크라토스보다 더 하이 개념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나무에서 자 시민 권력이 뭐예요? 크라토스. 정치 권력은 뭐예요? 아르케. 누가 더 절대적인 힘의 주체고 더 근원이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어떠시죠? 진영쌤이 구청장을 만나고 구의원을 만나고 국회의원을 만나고 시장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면 이렇게 편안하게 평소와 다름없이 여유 있게 담대하게 인사를 하겠어요? 아니 뭔가 좀 더 굽신거리면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떨까? 느낌이 어떨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 그러시면 안 돼요. 왜? 내가 더 근원적인 힘, 신적인 퀴리오스의 힘이고 그 힘은
나로부터 가지가 뻗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열리는 것.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힘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시민 권력, 우리가 존엄한 주권적 주체라고 하는 우리들의 파워가 이 바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구의원들의 권력은 뭐다? 파도죠. 파도는 오직 어디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요. 우리 앞마당에 파도를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앞마당에 정원에다가 우리가 호수는 만들고 연못은 만들어도 파도를 만들 수는 없어요. 물론 어디죠? 어디 에버랜드 어디 가면 인공 폭포가 인공 파도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런 의회의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갖고 또 이 구의 예산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냥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수동적, 순종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바로 이 도시와 이 권력의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된 자로서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 심지어는 364일을 내가 위임해도 하루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린 주체라고 하는 거죠. 자, 읽어주세요 한번. 도시에 대한 권리란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시민들이 존엄한 주권적 주체의 힘을 인정받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장 체계를 마땅히 요구하는 본래적, 내재적 힘이다.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의회 모니터 활동이든 이 구의 예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고 그건 우리 안에 본래적이고 내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좀 이렇게 변화가 된 건 제가 이제 지금 23년 전에 이게 제 30대 초반의 모습입니다. 98년도인데요. 제가 우리 마포 FM의 우리 송덕호 대표님을 그때 만났거든요. 20몇 년 전에.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그때 이제 국회에 가서 의정 활동을 모니터할 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철학적으로 잘 정리돼 있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우리가 주권자고 권력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의원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의정 활동이 너무 답답해서 한번 같이 지켜보자라고 이제 했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 모니터 활동은 뭐냐면 약간은 그때 보면 이름이 저희가 의회 발전 봉사단이었어요. 이름 자체가 느낌이 굉장히 약간 좀 간편 가까이 어영 같은데 그때 저희의 멘탈리티가 뭐였냐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국회의원들을 뭘 하니까 뭔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마 다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존엄한 주권적 주체임에 대한 어떤 확신과 그런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어설프게만 알고 감시하러 갔는데 뭐예요? 의회 발전 봉사단. 어때? 단체 이름이 좀 어떤 것 같아? 느낌상.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런 우리가 뭔가 좀 잘 좀 해주세요. 대표님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국민의 대표라고 하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회의원이든 구의원이든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적절한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설명한 거로 보면 파도가 바다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뭇가지나 열매가 이 나무의 대표가 아닌 것처럼 오히려 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줄기가 아니라 가지. 줄기와 가지의 느낌이 뭐예요? 뭐가 더 본체인 거예요? 줄기죠. 뿌리, 줄기가 더 본체고 가지. 야, 가지 치지 마. 줄기를 잡아지라고 하는 것.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이 뿌리고 줄기인데 착각한 거죠. 국민의 대표 가지에 불과하고 파도에 불과한데 뿌리와 줄기인 국민들이 바다 자체인 우리 국민들이 그때는 그런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봉사단 하면서 좀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약간 구걸 요청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우리가 존엄한 주권적.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가 주민이라는 게 이 거주민을 이 똑같은 민인데 앞에 한자가 거주민이에요. 우리 주민등록증 할 때 주민, 거주민인데 우리는 이렇게 쓰죠. 일부러 주민. 다르죠.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요, 이 청원, 민원이란 단어는 조선시대 때 왕에게 하소연하던 백성들에게 쓰는 용어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언컨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없애야 될 용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민원인과 청원이라는 용어예요. 폐기해야 돼. 이거는 우리를 뭐예요? 왕조 시대에 그런 하찮은 백성에 불과한 걸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청와대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있잖아요. 청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백성이 위대한 왕에게 하는 거예요. 권력이 없는 하찮은 자들이, 가지도 아닌 저 들판에 떨어진 낙엽 같은 존재들이 거대한 그 나무 줄기에다가 부탁하고 호소하는 게 청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민주공화국 입장에서는 안 되죠. 청원하지 마세요. 민원하지 마세요. 존엄한 주권적 주체로 목소리를 내세요. 오만하게가 아니라 정중하게, 그러나 의연하게. 그런 이제 우리가 개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권의 일위성이라는 개념들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양세진 씨 좋아, 존엄한 주권적 주체라는 거 알겠는데 그러니까 선거 때 제대로 투표하면 되잖아라고 하는데, 진영쌤, 민주주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4년마다 5년마다 선거 때만 주인이 되는 게 민주주의. 그거는 정말 우리를 속이고 있는 전형적인 가짜 뉴스인데,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제도 아래 존엄한 주권적 주체라는 말은 365일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존엄한 주권적 주체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곳에서도 진영쌤은 뭐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얘기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근데 사람들이 앞에 있는 그런 그 일요일 날 그런 어떤 종교적인 장소에서만 나 전진영이 그런 역할로만 보여지고, 아무도 없는 일상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존엄한 주권적 주체라는 것은 그 선거 기간 보름 동안 투표 장소에서만 그렇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게 이제 주권의 일성의 의미인데, 자, 혹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투표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모든 삶의 시간과 삶의 공간, 가정, 직장, 마을, 사회에서 언제나 주권적 주체라는 하나의 동일한 의미로 들립니다. 예, 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지금 의정 활동과 이런 사회적 정치적 시민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종교적인 저는 모임에서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언제 어느 곳에서나 존엄한 주권주체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 제가 2018년도에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거 지금 방송 나가는 거니까 특정 구를 짚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서울의 25개 구 중에 어떤 한 구에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2018년 지방선거 6월 4일이었거든요. 6월 3일 전날 이제 싱가포르에서 트럼프랑 김정은이 만났었는데,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투표 날이. 아니, 수요일 날이었죠. 수요일 날인데 항상 우리 투표는 수요일 날 하니까. 제가 목요일 날 이제 제가 그 구에서 6주 동안 강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선거 있는 주 목요일이 5주 차였고, 이제 그 다음 주까지 해서 6주를 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강의를 시작하던 시점과 선거 기간이 중첩되면서, 그때 이제 거기 한 200명 되는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 200명이 모여 있다는 건 후보자들에게 어떤 곳이에요? 매력적인 곳이죠. 그래서 그때 후보자 3명이 왔어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자, 선거 기간 전에 구청장에 출마한 그 3명 후보자들이 그 200명의 사람들과의 관계 상상해 보세요. 자,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후보자예요? 주민이에요? 그다음에 90도로 큰절. 그때 2명은 큰절을 하고 1명 90도 했었는데, 자, 큰절로 인사하는 사람은 주민이에요? 후보예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거를 끝나고 그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마지막 6강째니까 또 이제 당선된 구청장이 이제 다르죠. 그 전 2주 전에는 후보자로 와서 주민들이 다 이미 의자에 앉아 있고 구청장 후보가 큰 절을 했었는데 당선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딱 왔어요. 자, 갑자기 사람들 200명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200명이 딱 90도로 인사를 하고 구청장을 오만하게 그냥 예, 앉으세요 이러고 딱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제 인생에서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었어요. 아, 우리가 아직도 민주주의를 모르는구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너무 과도하게 실망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그 상상하는 이야기가 그려지세요? 어때? 진영 선생님 보기에도 안타까운 상황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존엄한 주권적 주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의 믿음으로 뭐 언젠가 되면 좋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 개인의 나의 삶의 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일상도 만만치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내가 존엄한 주권 주체로서 이 도시의 의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도시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심을 갖는 것은 시민의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당연한, 아니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어? 내가 그 권력의 주인이고 내가 이 도시의 주인인데라고 하면서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 근데 왜 주인인데 나 몰라라 하세요? 아니지,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뭐예요? 아내가 잘 돌봤으니까. 근데 내가 기말고사고 학기를 마칠 때니까 내가 대화를 관심을 갖는 것처럼 당연히 나의 권리인 거죠. 내가 꼭 주인이라고 매일 그거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의정 모니터에 관심을 갖고 내가 이런 도시의 주민자치 민주시민으로 삶을 산다는 것의 의미들을 우리가 그냥 하나의 권리와 의무라는 개념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이고 우리가 근원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활동에 힘을 낼 수 있다 생각해요. 자, 우리 마지막 텍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주체로서 우리의 본래적인 의무는 뿌리내립니다. 스스로 주체적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감히 범할 수 없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본래적인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존엄의 몫이다. 우리는 존엄의 몫에 뿌리내림을 해야 한다. 우리 삶의 비극은 바로 존엄의 몫으로부터 뿌리 뽑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외부의 힘에 의해 뿌리 뽑힘을 당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선택에 의해 뿌리를 뽑는 것이 삶의 비극인 것이다. 예, 그래서 뿌리내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존엄한 주권적 주체구나 라고 하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단단한 사실에 내가 존재의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나로부터 가지가 뻗어 있고 열매를 뻗는 것이 건강한 가지, 건강한 열매인지 관심 갖는 건 뭐예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진영쌤이 내가 내 일상이 잘 돌아가는지 관심 갖고 돌보는 것처럼, 그것과 뭐 동일한 시간과 에너지는 아니겠지만 이 도시의 정치와 이 도시의 행정과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작동되는지 관심 갖고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뭐다? 지극히 자연스럽고 우리들에게는 본래적인, 정말 우리에게는 의무이자 목적이 되는 거죠. 같이 이제 있는 그 공동체 사람들한테 뭔가 고민이 있으면 같이 우리 대화해요, 소통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뭐 소통의 장, 만남의 장, 대화의 장 하면 되잖아요. 그냥 주민 소통장, 뭐 주민 공론장, 뭐 주민 대화의 장 그러면 돼요. 예를 들면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주민 정책 소통장, 뭐 한 달에 한 번은 주민 정책 소통회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주민 뭐 생활 소통회장. 그러면 생활의 문제들, 뭐 저녁 우리 도로에 뭐 밤거리가 어두워요, 조명등이 꺼졌어요, 뭐 이런 것들 얼마든지 좋은 용어 있잖아요. 민원 청원이란 얘기 안 써도 그거 쓰는 거죠. 민원인 뭐 상대 민원함 이게 아니라 주민 소통함. 그다음에 담당한 요즘에 특히 공무원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동네 민원인들 완전 너무 갑질하고 너무 정말 진상이야 이렇게 할 때 민원이 아니라 우리 동네 주민들이 너무 좀 요구가 심해, 소통이 돼야 한다. 얼마든지 민원과 청원을 제거하고 삭제해도 우리의 소통과 우리의 대화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또 오늘 이야기한 게 이렇게 어렵진 않았죠.
뭔가 평소에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 또 문득문득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딱 좀 이렇게 정리해드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구슬이 소말에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면에서 그래서 우리 진영 쌤 누구다? 나는 뿌리다. 나는 바다다. 나로부터 뻗어 있는 가지와 열매가 잘 맺히도록 관심 갖는 그건 나의 의무이자 나의 목적이고 그건 나의 삶의 당연한 존재 이유이다. 내 일상과 별개의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뭐다? 그것까지가 다 나의 삶의 일부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민주공화국의 존엄한 주권적 주체라는 말에 저는 그 하나의 팩트, 사실로 보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제가 해석하고 제가 이해한 거긴 합니다만 뭐 우리 지영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공감하신다면 그렇게 자신을 존엄한 주권적 주체로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이 도시의 의정 활동이나 이 행정의 예산에 관심을 갖는 그런 어떤 역할과 참여가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일부러 막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 삶인데 관심 가져야 하잖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뭔가 배가 아플 때 뭘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좀 얼굴이 거울 보고 지저분하면 샤워하잖아요. 당연한 관심인 것처럼 이 예산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의정할 때 왜 이렇게 이런 조례가 왜 이렇지? 법이 이렇지? 당연히 목소리 내고 얘기하는 건 일어났을 때 머리가 엉망인데 오늘 강의 가야 되는데 산담 만나야 되는데 샤워하고 머리에 왁스하고 자연스러운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저분한 내 몸을 샤워하고 머리에 손질하는 것과 동일하게 바로 이 행정의 의정 활동에 관심 갖고 이 도시의 예산에 관심을 갖는 건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 나의 존엄한 주권적 주체의 삶의 영역에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 저도 제 주변에 많은 제 아는 지인들은 이런 고민과 물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지 역할하지 않지요. 지금 똑같은 것처럼 저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거나 무능력하거나 무력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저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망각한다는 건 분실한 게 아니잖아요. 왜 예를 들면 자동차 키나 열쇠를 이렇게 뒀는데 아침에 기억 안 나죠. 분명히 뒀는데 어디 막 샀잖아요. 그거는 열쇠를 내가 분실한 게 아니라 위치를 약간 망각한 거죠. 다시 그 망각을 깨우면 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존엄 망각 시대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고민을 강의를 하는 것도 사실은 마포 FM 이런 강좌를 연 것도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수하거나 뭔가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존엄한 주권적 존재인데 뭔가 일상의 뭔가 분주함과 또 그동안 봤던 어떤 학습의 과정 속에서 마치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깜빡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죠. 저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진영쌤과 나 우리 모든 시민들은 누구다?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다. 그럼 확인하면 돼요. 사실은 대단 엄청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도 합격해야 되고 복잡하지만 우리가 존엄한 주권적 주체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다? 그냥 결단하면 되고 확인하면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듯이 우리가 오직 존엄한 주권적 주체임을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강의를 여는 거고. 자, 일단 해서 오늘 우리 강의를 마치려고 하고요. 자, 우리 5주 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빼고 지금 이제 총 4번을 참여했잖아요. 그럼 5번에 4번이 80%인데 엄청난, 그렇죠? 엄청난 수준의 그런 적이신데 전체 강좌를 마치면서 이렇게 편하게 느낌이나 소감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56년에 처음에 지방의회 1기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961년까지 쭉 한 10몇 년을 해오다가 61년에 박정희 군사 독재가 들어서면서 자, 독재자에게 뭐가 불편한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당연히 의회가 있으면 피곤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자꾸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전국의 지방의회를 싹 없애버렸죠. 그래서 1961년부터 지방의회가 이제 독재에 의해서 중단됐다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다시 지방자치법을 부활해서 1991년도에 다시 30년 만에 이제 부활을 했고 지금 올해가 30년. 그래서 내일 아침이 아니죠. 나중에 이제 방송 넘어겠지만 7월 8일 날 오전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행사를 해요. 유튜브로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면 보시고요. 그래서 역시 마포구 의회도 30년이 이제 되었죠. 아까 그 서강동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서강동에 거기 출신 구의원 누군지 혹시 아세요? 와, 훌륭하네. 여기 최우진 있네. 예. 그럼 혹시 그때 찍으신 분들이 된 거예요, 구의원? 그렇지 않고 이번에 교육하면서 확인하셨구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의회 의원 중에서도 마포구 출신의 의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도 이제 그 우리 마포구의 그런 1조의 예산과 또 그런 마포구 의정 활동에 또 연관이 되니까 또 관심 가져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마포구 의회 회의는 여기 보시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죠. 이 표현이 저는 볼 때 되게 좀 이렇게 좀 남달라의 느낌이. 98년도에 제가 처음에 국회에 모니터 갔을 때 회의 방청이 불허했어요. 안 됐어요. 너희들이 어딜 감히 와 쫓겨났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법을 찾아보니까 국회법 50조에 국회회의는 공개한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 보시죠 들고 가서 그 보여줬죠. 이거 봐라. 그래고 제가 이제 입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서로 다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몰랐고 국회 직원 경비들도 몰라가지고 왜냐면 평생 민원이 시민들이 안 왔으니 그래서 제가 참여 갔을 때 경비들도 모르니까 우리들도 모르니까 쫓겨난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국회법 50조에 국회회의는 공개한다. 여기 써 있잖아요. 국회회의는 공개한다. 원칙으로 돼 있다. 하니까 제가 그걸 이제 들이밀고서 이제 모니터를 아까 했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의정 활동을 모니터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국회 회의가 이제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공개 오픈되고 그리고 처음에 98년도에는 국회 의정 활동 회의록이 공개가 안 됐어요. 회의록을 볼 수가 없었고.